그러면은 내용이 크게 뭐 어렵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상품인데 삼성하고 거의 동일하고, 보는 게 삼성하고 동일하고, 다만 삼성보다 확정이 보증이율은 좀 높고 대신에 보증 비용은 좀 더 많이 차감돼요. 그리고 대신에 수수료는 삼성보다 또 더 많이 지급을 해요. 이게 저희가 이 상품을 이제 개발을 요청을 할 때 검토한 게 3.6이 그 당시에 검토할 때도 좀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삼성보다는 그래도 또 보증이익이 높은 게 마케팅하기에는 또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품 쪽에 얘기를 한 게 삼성보다는 보증이익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5년 되는 시점부터는 환급금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걸었어요. 삼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야지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 쪽에서 이제 제시를 한 게 3.7을 제시를 했고, 대신에 보증 비용은 좀 더 삼성보다 많이 떼어서, 아마 보시면 나중에 비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미만에서는 삼성보다 환급률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고, 대신에 5년 지나면 환급률이 높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은행해주는 수수료 지급률도 삼성이 저희보다 좀 낮아요. 그럼 저희도 지급률을 낮추면은 아마 그러면은 보증 비용 좀 더 낮춰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증률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삼성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상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3.7로 하고 보증금 좀 더 걸고 수수료는 삼성보다 더 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시 배경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존에도 이제 금리 막 떨어진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가 0.5% 떨어뜨렸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연내에 0.5%더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26년인가 이때는 거의 뭐 2.9%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건 가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확정이율 판매하는 것도 회의할 때마다 저희 다 힘들어요. 회사에서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지금.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연금은 내년이면은 지금도 이제 이거 하면서 중복해서 하이브리드 같이 판매를 하긴 하는데, 아마 내년이면은 판매 중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요. 그럼 이제 대체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중지되고 그럼 바로 공시율 넘어가냐? 그럼 공시율 넘어가면은 현장에서 은행 판매인도 판매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기정 상품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 하다가 결국에는 또 금리 더 떨어지고 하면은 얘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회사에서 5년 후에 지금 3.7% 보증해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확정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 상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 특징 가장 큰 거는 이제 5년 시점 계약 해당일의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공시율에 관계없이 적용률 3.7%로 적립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보증해 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 기능이나 이거는 하이브리드 연금에 있는 거랑 대동소이예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1번 노란색 파란색 선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빼고 적용률 3.7%로 적립한 적립액이에요. 계약자 적립액. 이거를 이제 최저 계약자 적립액 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2번 이제 실제 계약자 적립액이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그리고 얘는 보증비용이 있어요. 5년까지 보증비용이라는 걸 차감을 해요. 뒤쪽에서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증비용이 있어요. 5년까지. 그 보증비용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공시율로 적립을 해요. 그게 이제 실제 계약자 적립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안에 큰 금액을 5년 되는 시점에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후에 이제 고객님이 보험료 납입하는 게 있다.
그럼 낙입환보험료에서 사업비 빼고 공시율로 정리. 여기때까지 써야진 적립액도 공시율로 정리. 이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연금 개시점에 써야진 적립액 가지고 연금 형태에 따라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저 계약자 적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5년 되는 시점에 3.7하고 뭐 현재 공시율이 2.7이잖아요. 이거 두 개 적립액 산출을 해가지고 둘 중 하나의 큰 금액으로 적립액을 쌓아주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적립금으로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해지하면은 공시율로 된 거 나가는 거예요. 5년 계약 해당이 이전에 해지를 한다. 그럼 실제 공시율로 쌓여진 적립액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률 상품은 뭐 3.4, 3.3이다 그러면 무조건 3.3 그래프 하나만 있어요. 그거 지급을 하는데 얘는 5년 미만에서 해지하면은 공시율로 된 적립액 지급을 해버립니다. 10년 나고 뭐 5년까지 똑같아요. 그럼 10년 6년째는 어떻게 공시율이죠. 공시율로 하고 저 높이 쌓에 그거 플러스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약환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적적이야. 다들 이렇게 적적이야. 우리한테 이제 제안서도 주고 해야 아, 좋은 현상이야. 상품 적극적인 자세. 세부 내용을 보면은 보험 종목은 일정 보증 비용 부과형이 있고 플러스 거야. 얼굴 빠진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이해했어. 이정 보증 비용 미부과형이 있어요. 이게 얘는 3.7% 보증해 주는 거고 얘는 그냥 공시율 상품이에요. 우리 교보연금 연금 플러스 플러스. 있죠? 그거랑 그러니까 얘가 똑같아. 얘가 왜 하이브리드야?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냥 공실용한 말이지. 그니까 은행 굉장히 그렇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니까 많이 일정하라 그래 무조건. 네, 무조건 하려면 무조건 일정하라 그랬어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전화 한 번 더 받아야 돼. 일종은 하이브리드, 이종은 그냥 근데 이게 왜 공실용. 그러냐면은 이게 보증 비용 부과형하고 미부양하고 이렇게 그 상품을 같이 내는 이유는 그 보험 감독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증형 상품을 파는데 거기에 계약자한테 이거 정도 안 해요. 계약자한테 보증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은 미보증하는 것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 무조건. 그것 때문에 삼성도 때문에 그래요? 이 상품에 삼성도 그래요? 삼성은 플래티넘 행복이 그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우리처럼 보증 비용 부과형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걔네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복잡하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이브리드 연금하고 교보연금 플러스가 상품이 있는데 이 두 개 상품이 틀려요. 사업비도 틀리고 그럼 둘 중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이브리드 연금 쪽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 연금을 어떻게 보면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율은 이제 적용 이율은 1개월 공시율. 얘는 공시율 상품이에요. 다만 일종에 대해서 5년 되는 시점에 3.7% 보증해 주는 상품. 그럼 이종은 그냥 공시율 상품이에요. 공시율. 만약에 가입 설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종이 설계 들어왔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 연금 하라는 게 나아요. 이거 해봤자 고객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종을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개발은 해놓되 비교용으로만 해놓고 안 파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말한 그 감독 규정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픈하기로 한 거예요. 은행 전산에 일종만 심어. 응? 안 된대잖아 그게. 이중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일종만 되게. 안 보이게 그리고 콧구멍 못 누르게. 선택 못하게. 가입 나이, 에러 나게. 납입주기, 납입기간, 보험료한도 하이브리드 연금형이랑 다 동일해요. 대신에 가족사랑형 없어요 얘는. 네, 가족사랑형 없어요. 그냥 일종 그냥 우리 가족사랑형 20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이브리드 연금이야. 네, 네. 안타깝다. 그러면 이거 보증비용 부가형, 미부가형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이거를 헷갈리니까 맨날 우리한테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1종이 뭐고 2종이 뭐냐 막 그럼 여기에다가 뭐 옆에 팝업을 띄우던가 뭐 주석을 달아서 1종은 이런 거 설명을 좀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전산은? 그거를 전산으로 달아주기는 힘들죠. 아니 얘는 뭐 일정 규칙이라는 거를 불러와가지고 상품명을 그대로 세팅이 되거든요. 일종 선택하면 일종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익숙해지면 연수할 때 다 일정을 할 일종은 거예요. 무조건 일종만 하시면 되지. 이제 일종 그냥 하면서 다 일정을 하세요. 아마 전단지 나가는 것도 다 일정만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아예 얘기해서 말아요. 고액가사는 3년 납이 머릿속에 짚으라고. 원래 30만 원 초과분에 1%였는데 1.6으로 해서 소폭 올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줘? 대신에 장기유지 보너스는 소폭 축소를 했습니다. 소폭 축소를 했고 그리고 추가 납입 가능 기간이 일정 보증 비용 부과형은 5년 지난 후퇴. 지금 하이브리드 연금하고 동일하고 이정 보증 비용 미부과형은 계약 성립 후에요. 얘는 이제 교부연금 플러스랑 동일한 거죠. 이종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래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헷갈려 하지 마. 그리고 최저 계약자 적립액 보증 비용은 이 일정 보증 비용 부과형에 한해서 보증 비용을 차감을 해요. 근데 두 가지를 합산해서 차감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5년 동안 차감을 하는데 그럼 총 60회를 차감을 하는 거예요. 매월 차감을 하는 거니까. 계약자 적립액, 매년 계약자 적립액의 0.65%.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납입을 했다. 이번 달에. 그럼 사업비 빼고 위험보험료 빼고 예를 들어서 95만 원이 있다. 그럼 95만 원에 0.65% 곱하기 12, 곱하기 나누기 12 해서 1개월치 차감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보면은 100만 원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95만 원, 95만 원, 물론 95만 원에 이자가 붙겠지만은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이었다. 그럼 190만 원에 0.65% 나누기 12 해서 이렇게 빼고 세 달째는 또 세 달째 적립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빼게 됩니다. 차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를 이제 또 하나는 매년 보험료 총액의 0.85%.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네, 두 개 같이 빠져요. 삼성도 그렇고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금. 보험료 총액은 최저 보증 발생 시점, 또 5년이에요. 5년까지 납입할 보험료. 내가 3년 납으로 100만 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총 납입할 보험료가 얘가 더 3,600이죠. 세네. 그럼 3,600만 원에 0.85% 나누기 12 해가지고 1차월 빼고 다음 달 되면 또 3,600에 0.8% 나누기 12 그래서 또 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야. 만약에 5년 납을 했다. 그럼 5년 납은 5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가 6천이잖아요. 6천만 원에 대해서 0.85%. 7년 납을 했다. 10년 납을 했다. 그럼 얘는 6천만 원. 5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 총액. 그거 가지고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 두 엄청 세는 가지가 것 같은데. 차감이 되고 사업비 때문에 이거 또 떼는 거잖아. 보증금 이게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 오늘 완전 가서 세지. 얘기하니까 팀장님이 그러니까. 삼성이 이게 엄청 세다고 나한테 그 얘기. 우리 엄청 센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월이 아니라 매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매년 유지만 보험료 하면 총액. 돼. 네?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험료 총액이 돼 있는데 보험료 총액은 최저 볼승 시점까지 발생할 기본 보험료 총액이라고요. 그래서 6천 해갖고 그래서 0.8 6천만 원이라고. 나누기 11을 하는 거잖아. 6천 나누기 12? 1200 나누기 0.8? 아니, 0.85 요거 읽어보시라고요. 보험료 최저 보증 총액. 발생 시점까지 납입할 기본 보험료 총액. 내가 5년 납이면은 5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 5년 납이면은 5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 총액이라고요. 거기에다 0.85 네. 곱해가지고 나누기 10. 매년 나누기 그렇게 11 5번 5년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는 거는 매월 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0708을 매달 떼는 거예요? 네. 5년 납이면. 10년 납이면은 10년 납도 똑같. 아니 10년 납도 5년째까지. 5년까지만. 5년 동안 납입할 보험료 총액이래. 보증 기간까지만 뛰는 거니까. 3년 납은 3년 보험. 이게 엄청난 진짜 거지. 말 그대로 이게 보증 비용. 사업비하고 저렇게 부과를 두 엄청 가지 하는 시점이면 확정 5년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게 계산해봤어요? 확정 시대야 아니면 뭐가 얼마 정도? 환급금 되게 그러니까 많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서 원금 내는 게 딱 5년 되는 시점에서 5년 되는 거야. 5년이 돼야 원금이 돼. 맞아요. 이전에는 원금이 안 돼. 이따가 비교할 거잖아. 근데 지금 파는 거가 그냥 사용권이 보험이 그러니까 봐봐요. 엄청 걸리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 피보험자 변경,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거 하이브리드 연금하고 동일합니다. 나머지 기능.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연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연금 개시장 보험기관 재해장의 보험 급여금 있고 생존연금 있고 뭐 동시에 확정 청구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계약 체결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주는 수수료도 하이브리드 연금이랑 동일하게 줘요. 동일하게 줘요. 대신에 계약 관리 비용은 3년 납하고 10년 납은 일부 사업비를 조금 올렸고 5년 납하고 7년 납은 일부 사업비를 조금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 소폭으로 변동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증 비용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 개시 보험기관의 비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은행에 주는 수수료는 하이브리드 연금하고 동일합니다. 12개월 분할, 3개월 분할, 은행에 따라 KPI는 동일하게 받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반영시킨 게 결국에는 이거예요. 뭐 3.7이 됐든 보증비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신정연금이 저희가 94, 96, 97, 98 그래도 높잖아. 얘네가 95, 96, 아, 그래 5년 98, 시점에는 높잖아. 이 정도 나와요. 3년 납. 그래 삼성은 4년째. 그래서 근데 5년 되는 시점에 저희가 111.9, 얘네가 111.7 그리고 111.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삼성하고 만약에 우리가 3.7이 아니라 3.6이면 환급률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걸 한다 아니 그러면 삼성보다 뭐 좋게 준다며. 좋게 해주잖아, 3.7 로. 그렇지. 그렇죠. 3.7은 보증비용 낮추고 맞아. 은행에 주는 수수료도 삼성 수준으로 낮추는 거죠. 그럼 근데 보증비용 떨어지겠죠. 삼성하고 우리랑 동일한 상품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을 그러면 굳이 뭐하러? 아니 삼성이 3.7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요. 지금 걔네들 상품 개정이에요. 얘들 상품 개정이에요. 아니 아니, 그럼 3.7%가 이거 판매하는 동안 무조건 3.7 네. 계속이에요? 네. 변동 떨어질- 없이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매달 매월 그거 안 해요. 변동해서?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상품 개정 형태로 가요.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 하다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금리 이제 또 떨어질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중지. 아, 개정하게. 중지하든지 아니면 상품 개정을 하든지 얘기가 나오겠죠. 아. 그럼 그때 상품 개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러잖아요. 삼성이 3.6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얘는 상품 개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거치형처럼 하이브리드 거치형처럼 한 달에 그냥 두번 제게 비를 바꾸는 목술만 건 바뀐다는 아니에요. 얘기네. 그렇지. 상품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요거는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죠. 111.9일. 요즘에 원금 회복기간 엄청 적립형 예민한데. 근데 이 상품은 60개월. 원금 회복하면 뭐 하게요? 해제하려고요? 아니 중간에 돈 없으면 해지도 하겠지. 그 하이브리드 기본용도 하지. 이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표명금리를 보고 자꾸 팔려고 하니까 회장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 상품이 없는 거 그렇지. 그리고 5년 납 같은 경우도 이게 1, 2, 3, 4는 삼성보다 낮아요. 대신에 5년 지나면은 이렇게 이 10년도 이 뒤는 동시율이니까 이것도 변동돼. 이것도 뭐 저희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 때에도 원금 회복이 많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처음에 했다가 수익성 가이드는 안 나와가지고 또 높이고 막 이런 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목 이거 상품 설명서에 2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게 고객한테 이렇게 사인 받고 이러는 건 아니고 사인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사인 받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 그 상서를 뽑아보면은 그 고객 그 상품 특성 정보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 뒷페이지에 요게 나옵니다. 저 분명히 또 가입을 물어본다. 하면은 계약자 유의사항 해가지고 유의사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종하고 2종 해가지고 실계약으로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40세에 5년 납 뭐 10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 그럼 그게 1종으로 가입한 거랑 2종으로 가입했을 때 해약환급금 5년까지 해약환급금을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실제 값을. 내가 30만 원 하면 30만 원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 그래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입을 할 때 유의해라. 만약에 뭐 5년 미만에 해약하면은 아마 여기가 이쪽에 이종이 해약 광고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5년 되면은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뒷페이지에 있어요. 요게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고객이 사인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교보생명으로 같이 뭐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우리은행은 얘네들이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계약자 확인서를 받겠다. 그러니까 앞에 그 상설 안에 앞에 뒤로 가시고 그래요. 꾹 눌러요. 길게. 가운데 거. 아 근데 이걸 또 우리은행에서 보관하는 거야? 교보생명으로 발송하지 말고. 원래는 이게 상설 그 중간에 이게 나와요. 막 보낼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보내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은행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상품 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은행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은행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얘는 계약서 사인하는 게 있어요. 본인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은행 자체적으로 뭐.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우리한테 보내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은행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다 이거예요. 교보생명으로 발송하지 말라고. 분명 이거 하게 되면은 오면은 또 달라 그러면 우리 저쪽 고객 서비스 쪽에서는 못 보내준다 또 난리 날 거고 이럴 거예요. 위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은행 행랑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은행 이렇게 확인서 나오는 거는 대표 계약으로 고정값으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변동값이 아니에요. 우리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거는 변동값으로 나오는데 우리은행만 따로 나오는 거는 그냥 고정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관에 있는 그냥 표기 기준처럼 똑같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네. 여기 이제 남자 40세 5년 납 월보험료 5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페이지만 나오겠고. 그럼 이거 저거 다시 출력은 안 돼? 만약 우리한테 보냈으면 걔네들 출력돼서 그냥 우리한테 사인하면 돼. 아마 이게 만약에 스캔이 됐다 그러면 복색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원본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왔을 때 우리 영국본가 이쪽 본다면서요. 우리은행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거 끌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은행 다 저걸로 하잖아요. 전자청약? 네. 그걸로 하면 상관없어요. 아 전자청약으로 하는. 전자청약하면 상관없는데 법인계약도 전자청약. 종이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으면은 들어와요. 가끔 있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만약에 종이로 하게 되면은 니들이 가져라 그래요. 누구들 거야. 그리고 은행 보관용을 안 했나 봐. 이거 지금 은행별로 오픈 일정인데 하나은행 맨날 와. 그럼 우리 10월 2일자가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은행은 지금 내일 가봐야 되는데 7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전산 쪽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7일이 될 수 있고 국민신한이 7일 그리고 바다르데 런칭. 농협이 10일 나는 이런 2일 식으로 또 7일. 있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나 2일 또 7일. 14일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기업은행하고 광주은행 현재는 이 판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기주 보너스 같은 경우에요. 네. 그 전일 계약 일자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네. 당일날 장기주 보너스 그 지급률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 동의한 거죠? 네. 너 어제 그거 물어보고 거기 연체 계약이라고 써 있던데 제가 야, 그 뭐 자료에 연체 보니까 계약이라고. 연체 계약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연체 계약. 네. 그러니까 연체계약 그 내용이 있었어. 있었어요. 어떤 어디에요? 거는 보내준 보내준 정기자료에 자료에는 어떤 건 연 계약 해당일이라고 써 있고 기존 적립형 같은 경우 그써 있던데 지금 새우나 신종상품 같은 연체 계약이 기준에 돼 그거 있어가지고 못하겠죠? 그걸- 연계약 해당일이겠죠. 이게 뭐야 이거 연체 어제 그 계약 연체계약이 시각 써가지고 잘못 연체계약이 그래요. 봐봐요. 우리 그거 알려주세요. 이상하다. 수정해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겠지. 연체계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계약일 계약일 날 해지래. 왜 고민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때 네. 5년 되는 시점 그 연계약 해당일에 이걸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약관이나 이런 상설에 보면은 실제로 적립을 보장을 해주는 거는 3.7로 된 거를
계약 해당일 전일에 보장을 해줘요. 전일. 근데 이걸 전일을 왜 집어넣냐면은 아까 말한 장기이직 보너스가 계약일날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계약일날 지급은 계약 해당일 전일에 계약자 적립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보장을 안 해주면 적립액을 못 끌고 오면 얘가 공실로 된 적립금일 거 아니에요. 보너스가 그러니까 다르지. 전일로 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그러면 둘째 안에 큰 금액이 3.7일 거 아니에요. 그 적립액에 대해서 장기이직 보너스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일날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럼 그냥 공실로 나가요. 네, 공실로 나가요. 얘는 계약 해당 어떻게 보면은 그치, 네. 그 계약이 해당 계약 일행이 받고 나서 계약일에 하고 하려면 해야죠. 어차피 그날 장기이직 보너스 나오니까. 그 다음날 난 계약 다음날 나는 한 달 지나서 너는 한 달 지나서 하라고 그래. 61개월 지나서. 아, 상관없어요. 그니까. 아무튼 우리가 모든 표기상에는 전일날 보장된다고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기이직 보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이직 보너스가 전일 적립액이다 보니까 3.7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적립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